안녕하세요. 3차 시 디지털 예절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온라인 소통에서의 예절, 네티켓이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에서 대화할 때 오해를 사거나 혹은 상대방이 내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 단톡방에서 팀장님이 내일 회의 준비하세요 라고 보냈는데 한 직원이 네, 크크 라고 답장했습니다. 이 직원은 아무 의미 없이 답했지만 팀장님은 비꼬는 건가 하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 이모티콘 하나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문화일보 2024년 8월 29일자 뉴스인데요. 직장인 30%가 업무 대화에도 이모티콘을 쓰는 하트를 보냈다가 오해를 사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모티콘 하나 때문에 의도치 않은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료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가 갑작스러운 소문이 퍼진 사례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또한 단순한 크크가 상대방에게는 비꼬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해요. 결국 작은 이모티콘 하나가 의도치 않은 감정의 충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트 뉴스입니다. 메시지에 히읗 하나만 찍었더니 부하 직원이 갑자기 사과를 했다. 이 기사에서는 한 직장인이 부하 직원에게 히읗 하나만 보냈는데 부하 직원이 갑자기 사과를 했다는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읗이 단순한 습관적인 표현이었을 수도 있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비꼬거나 무시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온라인에서는 내 의도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표정, 목소리 톤, 감정의 뉘앙스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답변 하나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댓글 문화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쉽게 하지 못할 말도 가볍게 내뱉는 경우가 많죠. 이로 인해 사이버 폭력이나 악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에서도 오해 없이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디지털 예절 네티켓을 지키는 방법과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예절 네티켓이란 네티켓은 인터넷과 에티켓의 합성어입니다. 온라인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의미하죠. 네티켓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는 얼굴을 보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프라인은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손짓이 보이기 때문에 감정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반면 온라인은 텍스트만으로 소통해야 해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을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글로만 대화하면 감정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라고만 말하면 묵뚝뚝해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요 하고 느낌표 혹은 스마일 이모티콘 하나 이렇게 보낸다면 훨씬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이 들 수 있겠죠? 필요하면 이런 이모티콘이나 부드러운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너무 짧거나 공격적인 답변은 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자료 보내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응 키읔 이렇게 짧게 보내는 것보다는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라고 느낌표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짧은 대답은 무례해 보일 수 있으니까 예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대화 내용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메신저 대화는 삭제를 해도 기록이 남을 수 있죠.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바로 답변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토론이나 댓글에서 다른 의견을 무조건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있더라도 그 의견은 말도 안 돼요, 틀렸어요 라고 댓글을 다시는 것보다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라고 댓글을 다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이미 온라인에서 갈등이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즉시 답변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차분하게 대응합시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맥락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혹시 이 말이 다른 의미로 전달됐을까 하고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개적인 공간에서는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 또는 댓글에서 감정 싸움을 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1대1 대화를 통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오해가 풀리면 정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런 말을 정리하는 메시지를 좀 보낸다면 온라인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티켓이란 온라인에서의 예절과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온라인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감정 표현에 신경을 쓰고 공격적인 언어를 피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티켓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예절이죠. 여러분은 오늘 온라인에서도 예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터넷은 편리하지만 감정 표현이 어렵고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이모티콘 하나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강의를 하실 때에도 이 내용을 꼭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특히 청소년들은 디지털 소통이 익숙하면서도 오해가 생기기 쉬운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가짜뉴스,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